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각 팀들이 한 번씩 상대를 하면서 초반을 마무리했는데요. 결산 짧게 한번 해야죠. 첫 번째 로빈 베스트 11을 짜보면 대충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팀 차인데 팀만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베스트 11부터 백업까지 18명 한번 저희 주관대로 뽑을게요. 여러분들 어느 팀이 더 첫 로빈의 베스트 11에 맞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3-4-3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3백을 쓰는 팀이 많아서요. 뭐 이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절반이 넘더라고요. 3백이. 네. 골키퍼는 김동준으로 하겠습니다. 올 시즌 뭐 각 팀들이 골키퍼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제주는 예외였습니다. 제주가 수비 쪽에 줄부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김동준의 존재감이었는데요. 김동준 올 시즌 골키퍼 관련 지수에서 다 톱이에요. 뭐 선방률 뭐 리그에서 유일하게 70%가 넘고요. 압도적 1위입니다. 클린시티 4회, 뭐 선방 35회 1위 달리고 있고요. 김동준 빼고는 골키퍼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백 안톤, 안영규, 정승현 하겠습니다. 안톤은 뭐 대전 수비 전술의 핵이잖아요. 너무 잘해. 대전이 왼쪽 센터백을 올려 쓰는 비대칭 3백을 쓰는데 김재우가 그 역할을 원래 해줬었거든요.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고민이 됐는데 안톤이 100% 이 역할을 메꿔줬습니다. 사실 거의 준비도 없이 데뷔전부터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면서 대전의 초반 상승세를 제대로 이끌었고요. 대전이 사실 공격적인 수비를 하거든요. 여기를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면 경기당 평균 차단이 3.88개로 1위, 인터셉트가 5.25개로 5위, 태클이 1.63개로 4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올 시즌 외인 중에 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정도로 두드러진 활약 보였고요. 안영규는 광주식 축구의 핵심이죠. 나이가 들어도 축구가 는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싶은데 안영규 리그에서 가장 빌드업을 잘하는 수비수인데 경기당 패스가 62.44회로 8위입니다. 전방 패스가 28.22회로 3위예요. 특히 광주가 짧게 나가는 스타일이라는 게 안영규가 단거리 패스가 경기당 평균 34개로 5위입니다. 그러니까 안영규부터 나가는 패스가 워낙 좋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뽑았고요. 정승현은 뭐 지금 울산전력의 핵이죠. 홍명보 감독이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게 수비 안정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승현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권도 좋지만 정승현이 후방에서 확실히 지켜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초반 빼놓을 수 없는 수비수로 저는 뽑았습니다. 네. 미드필드 왼쪽부터 서령우, 이진현, 오베르단 두 현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택. 서령우는 이제 뭐 리그 최정상의 사이드백입니다. 서령우가 안정된 경기 운영에 비해서 공격적인 플레이가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였는데 올 시즌 이 약점마저 보완을 했습니다. 공격적 패스가 1위고요. 드리블 돌파도 뭐 순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하프 스페이서 상당한 위협을 주는 데다가 수비도 좋고요. 왼쪽 오른쪽 다 소화할 수 있는 서령우의 존재, 울산에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서령우의 반대쪽은 광주의 두 연석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효식 축구의 핵심이 측면에서 풀어나와서 중앙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건데 두 연석이 오른쪽에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벌써 3개고요. 키패스가 경기당 1.1개로 16위예요. 크로스 성공도 1.2회로 17위고요. 사실 빠르기만 한 공격수라는 평가였는데 풀백 그것도 광주시 약간 인버티드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상당히 잘해주는 모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급 선수로 상장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두 선수가 별명이 2개로 네, 아게로인데 공교롭게도 아게로가 은퇴한 이후에 그리고 풀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중원은 이진현, 오베르단. 사실 뭐 큰 이견이 있을까 싶은데 이진현 개인적으로 전반기 MVP급 활약을 펼쳤다고 봅니다. 3골 4도움. 왼발킥은 뭐 최고 수준이고요. 코너킥을 골로 연결할 정도인데 매 경기 가마차기로 지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거든요. 공격 조립도 돋보이는데 공격 진영 패스 성공이 1위예요. 개인적으로 이 뭔지 모를 부족함이 항상 있었던 게 이진현인데 네. 올 시즌 껍질을 깬 모습입니다. 특히 전 수비적인 부분 주목하고 싶은데 대전식 압박의 핵심이었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획득이 경기당 평균 7.9개로 13위예요. 그만큼 앞쪽에서 수비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오베르다는 뭐 포항 초반 선전의 키맨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신진호, 이수빈이 나가고 포항 3선이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 내부에서도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오베르단이 동계 때는 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질식 6번이 뭐냐 포지셔닝만 잘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많지 않다는 약점이 있는데 김기동 감독이 어떤 마법을 부린 건지 막상 시즌에 들어가자 확 달라졌어요. 리그 최고의 빡투빡이 오베르단입니다. 수비시 박스 안까지 내려가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 시에는 선봉에 서거든요. 여기에 전개까지 괜찮습니다. 공격 지역 패스가 1위예요. 수비 기록도 다 수준급이고 오베르단의 활약으로 신진호 이탈에 대한 고민을 포항은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격은 뭐 나상호, 주민규, 이광혁 3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호는 뭐 현폼 원탑. 이게 평소에 안 쓰는 표현이어서 그래. 우리 저 라이브 하면 항상 저거 다시는 분이 계세요. 현폼 원탑. 네. 7골로 득점 단독 선두죠. 골만 잘 넣는 게 아닙니다. 드리블 7개로 3위, 키패스 18개로 5위, 탈압바 6개로 6위, 돌파, 패스 모든 면에서 좋은 토탈 패키지가 됐습니다. 월드컵 후 확실히 축구에 눈을 뜨는 모습이 한 명씩 나오는데 이번엔 나상호입니다. 나상호의 맹활약 속에 서울도 초반 좋은 기세 이어가고 있고요. 왼쪽 윙포워드가 나상호라면 오른쪽은 이광혁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윤 감독이 매 시즌 한 명씩 부활을 시키는데 올해는 이광혁이에요. 사실 이광혁이 재능에 비해서 정작 보여준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특유의 스피드, 돌파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초반 라스 이승우의 부진 속에 홀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김도윤 감독이 이광혁밖에 안 보인다고 할 정도였죠. 포인트도 2골 2도움 올렸고요. 최전방 주민규로 하겠습니다. 올 시즌 울산 유니폼을 입은 주민규는 지난 2시즌간 제주에서 보여준 득점력을 울산에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울산에서 뛰었을 때 사실 기대만큼 못했잖아요. 그쵸, 네. 올해는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줬고요. 고비마다 알토란 같은 득점을 올리면서 5골이나 넣었습니다. 좋은 동료를 만나서 훨씬 원숙해진 모습이고요. 등을 기가 막히게 치잖아요. 중앙에서 존재감을 보여서 울산이 원하는 포워드상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업은 골키퍼는 이창근, 수비는 그랜트, 황재원, 미드필드 이현식, 고영준, 루빅손, 공격수 라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은 선방지수에서 김동준 다음 가는 골키퍼고요. 그랜트는 초반 부상으로 결장하긴 했지만 뛴 경기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좀 보여줬습니다. 측면 자원은 황재원, 이현식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황재원 좀 성장한 모습이고요. 이현식 측면과 중앙으로 오가면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미드필더 중 하나입니다. 공격 쪽은 고영준, 루빅손, 티아고로 갈 건데요. 고영준 올 시즌 득점력까지 더해지면서 한 단계 도약한 모습이고요. 루빅손은 바코가 부진한 사이에 5골이나 넣으면서 울산 공격의 마무리를 담당해 줬습니다. 라스는 초반 부진을 딛고 확실히 스탯을 쌓아지면서 K리그1 정상급 외국인 공격수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찬 베스트는 이제 골키퍼 김동준, 3백은 안톤, 안영규, 정승현, 그리고 미드필더는 서령호, 이진현, 오베르단, 두현석, 공격진은 나상호, 주민규, 이광혁으로 꾸렸습니다. 저는 골키퍼는 똑같습니다. 김동준. 지난 강원전, 광주전, 그리고 가장 최근 포항전, 경기 안에 스토리는 많지만 그 3경기는 감히 김동준 덕분에 제주가 승리했다. 기록은 창 기자가 소개한 대로 70%의 유효 슈팅 선방률, 거의 5개 중 3개 이상은 지금 쳐낸다는 거고, 그걸로 제주가 버티고 버틴 끝에 역전하거나 선제골을 지키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가 6경기에서 5승, 페이스는 이제 울산 포함한 어느 팀보다 좋은데요. 그 중심에 있는 선수를 1라운드의 베스트에 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김동준이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냐? 5라운드 울산전 치명적인 실책, 그게 지금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것, 그리고 3월 클린스만 감독 부임 데뷔 무대였던 그 대표팀에도 뽑히지 못한 것, 이런 기타 등등이 쌓여서 지금의 김동준을 만들었다. 6월 A매치를 앞두고 선방 능력, 공중볼 처리 능력 뿐만 아니고 인터셉트, 참고로 지금 골키퍼 중에 가장 많은 43개의 인터셉트, 그러니까 전진해서 커트하는 최종 수비수 역할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노이어입니다. 진짜 무실점 1위인 김경민은 백업으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백은 서령우, 정승현, 오스마르, 안톤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2명은 한국, 울산으로 맞추고요. 왼쪽은 팀은 다르지만 왠지 말이 통할 것 같은 외국인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서령호는 최근에 폼이 살짝 좀 떨어진, 약간 지친 모습이었지만 11라운드 돌아봤을 때 리그에서 이만큼 꾸준하게 공수에 걸쳐 활약한 라이트백이 있나 싶고요. 그리고 지난해 좋은 모습 보인 김문환, 김진호, 박승욱이 전체적으로 아쉬웠다는 점, 그리고 제주의 안현범이 초반 3경기, 4경기까지는 저는 안현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부상 등의 이유로 폼이 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만큼 저는 서령우, 여기에 차기자 얘기했던 황지원 선수도 있고 두현석 선수도 있고 그리고 김진현 선수도 있고, 이 선수들도 괜찮았지만 안정감과 임팩트 측면에선 서령우를 꼽고 싶고요. 정승현은 11경기 중에 7경기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강점은 안정감이죠. 아무리 울산이어도 분명히 수비수 입장에서 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승현 선수 표정을 보면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늘 쉽게 볼 처리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공을 뺐습니다. 무리해서 파울을 하거나 그리고 컨트롤 실수를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울산이 유일하게 패한 대전전이 정승현이 결장한 경기였고요. 포항전에서도 이제 부상으로 교체한
뒤에 이제 추가 실점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장까지 달아갖고 선수들이 많이 의지하는 선수구나. 울산에서도 스타는 정승현이구나. 그리고 정승현과 이제 서령우가 호흡이 좋기 때문에 두 선수를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오스마르는 올 시즌 이제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되는 케이스가 많지만 센터백으로 두든 뭐 미드필더로 두든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요. 패트롤 하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35살 고령에도 전진 압박, 전진 패스, 인터셉트, 탈압박 능력은 여전히 리그 최강입니다. 빠른 전환을 중시하는 올해 익수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난 전북전에도 사실 그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나왔던 이유는 이 선수가 본체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프트백은 안톤으로 하겠습니다. 뭐 3백에 이제 왼쪽 수비수로 나서지만 레프트백 놔둬도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얘기할 오베르단과 함께 K리그가 그렇게 적응이 쉬운 리그가 아닌데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안톤은 이제 강한 임팩트 남겼고요. 제가 특히 지난 광주전에서 인상 깊었던 건 데인마크입니다. 웬만해선 뚫리지 않습니다. 개인 능력으로 측면을 봉쇄하는 장면도 잘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팀이 확실히 힘을 받게 됩니다. 대전이 지금 수비가 그렇게 안정적인 팀은 아닌데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건 골키퍼 이창근과 안톤의 활약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창근 왜 뺐어요, 근데? 김경민과 김동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미드필더는 일단 수미는 오베르단 한 명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2선은 루빅손, 박호, 고영준, 나상으로 하겠습니다. 4-1-4-1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앞서 언급한 오스말의 전진 배치가 가능해서 3-4-3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베르단 한 명에게 맡겨도 다 지워버릴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포항이 어느 팀과 만나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 팀인데 그 안에서 오베르단의 활동량과 커버 범위를 보면 그저 놀랍습니다. 메뉴의 카세미로, 첼시의 캉테가 떠오른 그런 활약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미로만 분류하기에는 파이널 서드 창기자 얘기한 대로 움직임도 좋습니다. 빡 가까운 선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에게 받은 인상은 저는 책임감 같습니다. 이제 매 경기 풀타임 뛰면 지칠만도 하고 이제 어떤 장면에서는 조금 퍼질만도 한데 3선에서 공을 탈취한 다음에 난 공 뺏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끝까지 상대 박스까지 가서 마무리를 하고 직접 하거나 유도를 합니다. 그런 만큼 저는 1라운드 기준 만약 5인조 팀을 만든다. 그러면 주민규, 나상호, 박호, 정승현과 함께 오베르단을 넣고 싶습니다. 박호는 초반에 좀 너무 부진하지 않았나? 그래도 제 팀엔 들어갑니다. 네. 오베르단이 있으니까 위에는 공격적인 선수로 배치하겠습니다. 왼쪽엔 많이 뛰고 득점 생산력이 좋은 루빅손, 오른쪽엔 공간 침투를 잘하고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상호. 이렇게 하면 비대칭 날개 전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상호의 장점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공민, 박호와 고영준과 수시로 자리를 바꿔서 상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빅선, 고영준, 나상호는 전방 압박도 좋아서 오베르단에게 주어지는 수비 부담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상호 확실히 물 올랐습니다. 작년과 올해 서울 전술이 다소 바뀌면서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공간이 늘었고요. 개인적으로 부상을 떨쳐내는 긍정적인 요인이 겹쳤습니다. 현폼 원탑. 진짜 이제 되네 발음이. 요새 반응 보니까 이래서 벤투가 나상호 뽑았구나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기사도 썼지만 나상호는 폼이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늘 이 정도의 레벨의 선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근데 활약이 좋아질수록 서울 팬들 아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유럽 가면 어쩌지.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 불안감이 점점 생길 것 같고요. 고영준은 물론 직전 제주전에서 결정적 찬스를 여러 번 놓쳐서 좀 아쉬웠지만 울산전도 그렇고 확실히 킬링 스킬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37경기에서 6골, 그게 커리어 하이였는데 올해 11경기에서 벌써 4골입니다. 이대로면 커리어 최초 두 자릿수 득점도 가능해 보이고요. 박호는 그냥 클래스가 다릅니다. 창기자 얘기한 대로 뛴 경기 수라던가 그리고 초반 한 7경기 정도까지 활약을 볼 때는 베스트 11까지는 그렇지만 최근 2-3경기만으로 저는 뿅 갔습니다. 그러니까 EPL 볼 때 더블라이너 보면 저기서 저각을 본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선수잖아요. K리그에서는 그 역할을 박호가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주고받는 그런 플레이가 많은 K리그에서 드리블과 센스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크랙 오브 크랙 이라해서 지금 박호를 꼽았습니다. 전방은 뭐 이견이 없죠. 주민규입니다.
과거에 이제 울산에 몸담았지만 그때와 코칭 스태프 싹 바뀌었고 선수 면면도 바뀌어서 아무래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기대 이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마다 기복은 있지만 좋았을 때 주민규는 이제 후반까지 내려와서 연계를 잘하고요. 근데 폼이 약간 안 좋더라도 문전 앞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려 줍니다. 서울전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야, 운이 이렇게 따라주나 할 수 있지만 지난 두 시즌 40골 가까이 넣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운도 실력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규는 저 정도 레벨 되면은 다 알고 움직인 그렇죠. 거예요. 어느 위치에 공이 떨어지고 그래. 어떻게 해야 골을 넣을지 안다는 겁니다. 우연한 골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민규 선수가 34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영입한 이유는 바로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주민규가 지금 선발로 뛴 경기에서만 지금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선수는 나 교체로 뛰면 골 못 넣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민규가 교체로 뛴 경기에서 울산은 모두 이겼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주민규 선수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울산은 웬만하면 이기는데 뭐. 그렇죠. 근데 주민규 선수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틴 아담 2도움도 했었고, 그리고 벤치는 김경민 선수에게 했었고, 그리고 김영건, 안영규, 심상민까지 수비에 넣고 싶고요. 미드필더 이진현, 그리고 공격수엔 천성훈, 라스로 구성하고 싶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사하나 전술에 김동준 골키퍼, 안톤 오스마르, 정승현, 서령호, 수비형 미드필더 오베르단, 이선의 루빅슨, 바코, 고영준, 나상호, 최전방의 주민규입니다. 네. 자, 첫 로빈 베스트 11 꾸려봤습니다. 12라운드부터 22라운드까지 치르고 저희 또 두 번째 로빈 베스트 11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쪽 팀이 더 맞는 것 같은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도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베스트 11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